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조미료가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간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심혈관 질환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부엌 찬장 안에 있는 그 조미료가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간의 해독 능력도 떨어지고 신장의 여과 기능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조미료를 드시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대한순환기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선택한 조미료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3배나 높입니다. 고혈압 발병률은 40%, 뇌졸중 위험은 무려 45%까지 증가시키죠.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영양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조미료 4가지와 반드시 사용해야 할 대체 조미료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부엌 찬장 속 조미료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고혈압, 당뇨, 지방간, 심장병,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조미료가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특정 성분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젊을 땐 별일 없던 맛소금이나 화학 조미료도 이제는 나트륨과 화학 성분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젊을 때는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할 수 있었던 신장이 65세 이후에는 그 기능이 30% 이상 떨어지게 되죠. 이는 조미료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과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심혈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이때 나트륨이나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든 음식을 드시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위험한 조미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조미료는 바로 맛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맛소금을 일반 소금보다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맛소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정제소금에 화학 조미료가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글루탐산 나트륨, 즉 MSG는 65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성분이 됩니다. 젊을 때는 이 성분이 몸에서 빠르게 분해되고 배출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과 간의 처리 능력이 떨어져서 체내에 축적되기 시작해요. 제가 진료했던 69세 최모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끓일 때 맛소금을 듬뿍 넣어서 드셨어요. 맛이 더 깔끔하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3개월 만에 혈압이 140에서 180까지 올라갔고 결국 고혈압약을 복용하게 되셨습니다. 맛소금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은 일반 소금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한 티스푼에 약 23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과 거의 비슷해요. 65세 이후에는 하루 15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데 맛소금 한 스푼으로 이미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더욱 심각한 것은 맛소금에 들어있는 인공감미료와 방부제입니다. 이런 화학 첨가물들은 노년기에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혈관벽을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촉진시킵니다. 실제로 맛소금을 장기간 사용한 분들의 혈관 초음파를 찍어보면 일반 천일염을 사용한 분들보다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또한 맛소금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MSG 성분이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양을 찾게 만들어요.
이로 인해 나트륨 섭취량이 계속 증가하게 되고 결국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이 젊을 때의 6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맛소금을 계속 사용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고 혈압 상승은 물론이고 심장에도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조미료는 MSG, 즉 화학 조미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칠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이야말로 65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MSG는 글루탐산나트륨이라는 화학 물질로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혈내 장벽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나이가 들면 뇌를 보호하는 혈내 장벽이 약해지는데 이때 MSG가 뇌로 들어가면 신경세포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71세 김모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요리할 때 MSG를 사용하셨는데 6개월 후부터 두통이 심해지고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MSG 사용을 중단한 후 3개월 만에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MSG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혈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MSG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미 혈관 탄력성이 떨어진 65세 이후에는 이런 작용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서 갑작스런 수축이 일어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MSG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고혈압 발생률이 2.3배 높았고 뇌졸중 위험은 1.8배 높았습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예요. MSG는 또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체내에 들어간 MSG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가시켜 전신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는 관절염, 혈관염, 심지어는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노년기에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만성 염증이 더욱 위험합니다. MSG가 들어있는 식품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라면 스프, 각종 인스턴트 조미료, 가공식품에는 대부분 MSG가 들어있어요. 성분표에 글루탐산나트륨이나 L-글루타민산나트륨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모두 MSG입니다. 또한 천연조미료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MSG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국 음식점이나 일부 한식당에서 사용하는 조미료에는 MSG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이런 음식점에서 식사하실 때도 주의하시고 가능하면 MSG 무첨가 음식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조미료는 시판용 쌈장, 된장, 고추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장류가 왜 위험하냐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판되는 제품들은 전통 장류와는 완전히 다른 식품입니다. 시판 장류의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나트륨 함량입니다. 전통 된장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100g당 4000mg 정도인데 시판 된장은 무려 5500mg에서 7000mg까지 들어있어요. 이는 65세 이후 권장 1일 나트륨 섭취량의 3배에서 4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박모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여 드시고 저녁에는 쌈장에 상추쌈을 싸서 드셨어요. 모두 시판 제품을 사용하셨죠.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고 신장 기능 수치도 악화되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담 후 장류 섭취를 크게 줄이고 저염식으로 바꾼 결과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시판 장류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설탕과 각종 화학 첨가물이 대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고추장의 경우 단맛을 내기 위해 액상과당이나 정제설탕이 20% 이상 포함되어 있어요. 이는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방부제와 색소, 인공 감미료입니다. 벤조산 나트륨, 소르빈산 칼륨 같은 방부제들은 65세 이후 약해진 간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요. 이런 화학 물질들이 장기간 축적되면 간 기능 저하는 물론이고 면역력 감소와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판 쌈장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전통 쌈장은 된장에 고추장을 섞어 만들지만 시판 쌈장에는 대두 단백질, 밀가루, 각종 향료와 감미료가 들어있어요. 특히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제품들이 많은데 이는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65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도 약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트륨과 설탕, 트랜스지방이 동시에 들어있는 시판 장류를 섭취하면 동맥경화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어요. 실제로 시판 장류를 자주 섭취하는 노년층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시판 장류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유산균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보존을 위해 살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릴 수 있어요. 65세 이후에는 장 건강이 면역력과 직결되는데 이런 제품들이 장 환경을 악화시키면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시판 장류를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나트륨 함량이 100g당 3000m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고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장류나 직접 담근 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조미료는 바로 설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을 조미료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요리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본 조미료 중 하나죠.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설탕이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설탕의 가장 큰 문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충분히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할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췌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요. 인슐린 분비량도 젊을 때의 60% 수준까지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도 크게 증가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73세 이모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병은 없으셨지만 요리할 때 설탕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조림이나 볶음 요리에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넣고 차를 마실 때도 설탕을 타서 드셨죠. 1년 후 건강검진에서 당화 혈색소가 8.2까지 올라가면서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탕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고 엄격한 식이요법을 시작한 결과 6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6.5까지 떨어졌어요. 설탕은 또한 지방간의 주요 원인입니다. 설탕에 포함된 과당은 간에서 직접 지방으로 전환되는데 65세 이후에는 간의 지방 분해 능력이 떨어져서 지방이 계속 축적됩니다. 지방간이 진행되면 간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다른 모든 장기 기능에 악영향을 미쳐요. 특히 무서운 것은 설탕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혈관벽에 당분이 달라붙어 당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돼요. 65세 이후에는 이런 당화 반응을 막는 항산화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 손상이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설탕은 또한 치매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설탕을 많이 섭취하는 노년층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률이 2.1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설탕이 뇌혈관에 손상을 주고 뇌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치매를 유발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설탕의 중독성입니다. 설탕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자극해서 마약과 비슷한 중독 효과를 나타내요. 한번 맛에 길들여지면 계속해서 더 많은 양을 찾게 되고 이로 인해 당분 섭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설탕이 들어있는 식품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요리할 때 직접 넣는 설탕뿐만 아니라 간장, 케첩, 마요네즈, 각종 드레싱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빵, 과자, 음료수는 물론이고 의외로 김치나 단무지 같은 반찬에도 설탕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하루 설탕 섭취량을 25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티스푼으로 따지면 6스푼 정도인데 시중에 파는 탄산음료 한 캔에만 해도 이 양을 초과하는 설탕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가공식품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요리할 때도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조미료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미료라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위험한 조미료라도 올바른 사용법을 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조미료의 중복 사용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끓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라면 스프 자체에 이미 나트륨과 MSG가 대량으로 들어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맛소금이나 된장을 넣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5배에서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윤모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다 넣고 거기에 된장 1스푼, 맛소금 반 스푼을 추가로 넣어서 드셨어요. 맛이 더 진하고 좋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2주 만에 다리가 심하게 붓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신부전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인해 심장의 부담이 가중된 거죠. 분식점이나 중국집에서 파는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같은 분식은 이미 소스에 설탕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간장이나 마요네즈를 찍어 먹으면 조미료가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이런 음식들이 혈관과 장기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게 돼요. 특히 위험한 것은 가공된 소스를 사용하는 음식들입니다. 시중에 파는 불고기 양념, 갈비 양념, 닭갈비 양념에는 설탕, 나트륨, MSG, 각종 첨가물이 모두 들어있어요. 이런 양념으로 만든 음식을 드시면서 추가로 쌈장이나 된장찌개를 함께 드시면 조미료 섭취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국물 음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부대찌개 같은 찌개류는 국물에 조미료가 농축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밥에 국물을 말아서 드시는데 이렇게 되면 조미료를 그대로 다 섭취하게 되는 거죠. 65세 이후에는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식품과 인스턴트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동만두, 냉동볶음밥, 컵라면 같은 제품들에는 이미 조미료가 충분히 들어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간장이나 고춧가루를 넣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먹으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5000mg을 넘어가게 되고 이는 정말 위험한 수준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조미료를 한꺼번에 많이 넣는 습관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처음부터 조미료를 많이 넣으면 나중에 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져서 더 많은 양을 넣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조미료는 조금씩 넣어가면서 맛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밑반찬을 많이 드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류에는 모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반찬들을 여러 가지 함께 드시면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량이 늘어나게 돼요. 65세 이후에는 밑반찬의 가짓수를 줄이고 나트륨이 적은 반찬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건강을 지켜주는 대체 조미료 4가지. 이제 위험한 조미료들을 대신할 수 있는 건강한 조미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천연 조미료들을 사용하면 맛은 살리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천일염과 죽염입니다. 정제소금이나 맛소금 대신 천일염을 사용하시면 나트륨 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천일염은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만든 소금으로 미네랄이 풍부하고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도 느려서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특히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구워서 만든 소금인데 이 과정에서 유해한 성분은 제거되고 유익한 미네랄은 더 풍부해져요. 죽염은 알칼리성이 강해서 산성화된 몸을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68세 서모 어르신은 맛소금을 끊고 죽염으로 바꾼 후 3개월 만에 혈압이 170에서 140으로 떨어졌어요. 또한 만성 소화 불량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천일염이나 죽염을 사용할 때는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사용하시고
요리가 끝난 후에 조금씩 넣어서 간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천연 육수입니다. MSG나 화학 조미료 대신 다시마, 멸치, 버섯으로 만든 천연 육수를 사용하시면 감칠맛을 낼 수 있어요. 다시마에는 글루탐산이 천연적으로 들어있어서 MSG와 비슷한 맛을 내지만 화학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몸에 무해합니다. 멸치 육수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노년기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버섯 육수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면역력 향상에 효과가 있어요. 육수를 낼 때는 물 1리터에 다시마 5g, 멸치 10마리, 표고버섯 2개 정도를 넣고 30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육수는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3일 정도 사용할 수 있고, 냉동실에 얼음틀에 나누어 얼려두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찌개나 국물 요리할 때 이 육수를 사용하시면 별다른 조미료 없이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연 감미료입니다. 정제 설탕 대신 꿀이나 조청을 사용하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어요. 꿀에는 과당과 포도당이 들어있지만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서 설탕보다 몸에 좋습니다. 조청은 쌀이나 보리를 발효시켜 만든 천연 감미료로 설탕보다 당도가 낮고 소화 흡수가 느려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줘요. 또한 조청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천연 저칼로리 감미료도 좋은 대안입니다. 스테비아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로 칼로리가 거의 없고 혈당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알룰로스도 천연당의 일종으로 단맛은 설탕의 70% 정도이지만 칼로리는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는 천연 향신료입니다. 마늘, 생강, 양파, 허브류를 잘 활용하시면 별다른 조미료 없이도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어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균, 항염 효과가 있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강은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여주며, 양파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아요. 로즈마리, 타임, 바질 같은 허브류에는 각종 항산화 성분과 정유 성분이 들어있어서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천연 향신료들을 사용할 때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보관이 어려우면 냉동 보관하거나 말린 것을 사용해도 돼요. 요리 마지막에 넣어야 향이 날아가지 않고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조미료와 대체 조미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조미료로 인한 건강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칙, 라벨 확인에 나트륨 당류 퍼센트 체크하기. 첫 번째 원칙은 모든 가공식품과 조미료를 구매할 때 반드시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트륨과 당류의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꼭 확인하세요. 65세 이후에는 나트륨 일일 기준치를 15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데,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조미료나 가공식품은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합니다. 예를 들어 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1800mg에서 2200mg 정도인데, 이는 하루 권장량을 한 번에 초과하는 양이에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나트륨 함량이 일일 기준치의 20%를 넘는 제품은 가급적 피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섭취해야 한다면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하루 다른 음식에서 나트륨 섭취를 최대한 줄여야 해요. 당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65세 이후 하루 당류 섭취량을 25g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하는데, 시중에 파는 고추장 한 스푼에만 해도 5g에서 8g의 당류가 들어있어요. 케첩이나 마요네즈는 더 심각해서 한 스푼에 10g 이상의 당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양성분표를 볼 때 주의할 점은 무첨가나 저염이라고 써 있어도 실제 함량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염 간장이라고 해도 일반 간장의 80% 수준인 경우가 많고, 무설탕 제품이라고 해도 다른 형태의 당류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일회 제공량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영양 성분표에 표시된 수치는 제조사에서 정한 1회 제공량 기준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된장에 1회 제공량이 5g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한 스푼에 15g 정도 사용하게 되죠. 두 번째 원칙, 조리 시 반만 넣고 국물은 남기기. 두 번째 원칙은 모든 조미료를 평소 사용량의 절반만 넣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싱거울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혀가 적응해서 오히려 이전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질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요리 중간중간 맛을 보면서 조미료를 조금씩 넣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넣으면 간을 맞추기 어려워서 결국 더 많은 양을 넣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조미료는 마지막에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열을 가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짠맛이나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국물 음식을 드실 때는 반드시 국물을 남기세요. 찌개나 국의 조미료는 대부분 국물에 농축되어 있어서 국물을 다 마시면 조미료를 그대로 섭취하는 것과 같아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한두 숟가락 정도만 맛보는 수준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김모 할아버지는 평생 국물을 밥에 말아서 드셨는데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서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퇴원 후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만 드시도록 식습관을 바꾼 결과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라면이나 우동 같은 면 요리를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프를 절반만 넣고 면을 건져서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처음에는 밍밍할 수 있지만 고춧가루나 후추 같은 향신료를 조금 넣으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외식을 할 때도 이 원칙을 적용하세요. 찌개나 국물 요리를 시킬 때는 국물을 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소스나 양념은 따로 달라고 해서 직접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음식점에서 이런 요청을 들어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원칙, 덜 넣는 습관이 곧 혈관 건강을 지킨다는 인식 갖기.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조미료를 덜 넣는 것이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건강 문제라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짜게 먹는 게 뭐 대수냐고 생각하시는데 65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트륨을 하루 1000mg만 줄여도 수축기 혈압이 5에서 10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또한 설탕 섭취를 하루 25g 이하로 제한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40% 이상 감소합니다. 조미료를 줄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맛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건강상 이익을 가져다줘요. 혈관이 깨끗해지고 심장 부담이 줄어들며 신장 기능도 개선됩니다. 무엇보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급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조미료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짜고 단 조미료에 길들여진 혀는 섬세한 맛을 느끼지 못하는데 조미료를 줄이면 채소의 단맛, 고기의 감칠맛, 생선의 비린내 없는 깔끔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조미료 줄이기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만 하면 지속하기 어렵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 하면 서로 격려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어요. 특히 손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싱거운 음식에 익숙해지면 평생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조미료를 줄여서 건강이 크게 개선된 환자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조미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72세 김명신 어르신은 40년 넘게 요리할 때 맛소금만 사용해 오셨습니다. 일반 소금보다 맛이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85, 심전도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와서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자세한 문진 결과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4500mg을 넘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권장량의 3배에 해당하는 양이었죠.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맛소금이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등 모든 국물 요리에 맛소금을 넣으셨고 나물 무칠 때도 맛소금을 사용하셨거든요. 김명신 어르신께 맛소금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천일염으로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밍밍하다고 하셨지만
천일염 사용량을 기존 맛소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다시마 육수를 우려서 감칠맛을 보완하도록 했어요. 3개월 후 재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85에서 145로 떨어졌고 이완기 혈압도 95에서 85로 개선되었어요. 심전도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사라졌습니다. 김명신 어르신은 맛소금 하나 바꾼 것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부작용도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평소 자주 겪던 두통이 거의 사라졌고 다리 부종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또한 만성적으로 느끼던 피로감도 크게 개선되어서 일상생활이 훨씬 활기차졌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김명신 어르신은 1년 넘게 천일염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혈압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혈압약도 기존 2종에서 1종으로 줄일 수 있었고 정기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8세 이성희 여사는 당뇨병 전 단계로 진단받고 저희 병원에서 관리받고 계셨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8.4로 상당히 높은 상태였는데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이 상담을 자세히 해보니 의외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성희 여사는 직접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조림이나 볶음 요리할 때 설탕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계셨어요. 또한 차를 하루에 5잔 이상 드시면서 매번 설탕을 2스푼씩 넣어서 드셨거든요. 계산해보니 하루 설탕 섭취량이 60g을 넘었습니다. 권장량의 2.5배에 해당하는 양이었죠. 이성희 여사께 설탕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꿀로 대체하도록 권했습니다. 꿀은 설탕보다 단맛이 강해서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혈당 상승도 완화할 수 있거든요. 처음 2주 정도는 적응이 어려우셨어요. 차가 너무 밍밍하다고 하시고 조림 요리의 맛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죠. 하지만 꿀의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적응하도록 했고 계피나 생강 같은 향신료를 추가해서 풍미를 보완했어요. 6개월 후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8.4에서 6.6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는 정상 범위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공복 혈당도 140에서 110으로 개선되었고 식후 2시간 혈당도 250에서 160으로 크게 떨어졌어요. 이성희 여사는 설탕 하나만 바꿨는데 이렇게 효과가 클 줄 몰랐다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당뇨약도 2종에서 1종으로 줄일 수 있었고 정기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체중 변화였습니다. 설탕을 끊고 6개월 만에 체중이 5kg 줄어들었고 허리둘레도 8cm 감소했어요. 지방간 수치도 개선되어서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조미료 4가지는 맛소금, MSG, 시판 장류, 설탕입니다. 이 조미료들은 고나트륨으로 인한 심장 위험, 혈압 급상승, 신장 손상, 과도한 당분과 화학첨 가물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꼭 사용하셔야 할 건강 조미료 4가지는 천일염과 죽염, 천연육수, 천연감미료, 천연향신료입니다. 이 조미료들은 영양도 풍부하고 65세 이후 약해진 몸에 딱 맞는 안전한 조미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라벨을 확인하고 조리 시 반만 넣고 국물은 남기고 덜 넣는 습관이 혈관 건강을 지킨다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조미료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조미료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조미료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조미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